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폭격 시한을 90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이제 최후 통첩이 정말 최후 통첩일 거다. 그동안에 타코라는 별명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진짜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저도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트럼프와 다른 대통령이라면 뭐 종전이 돼야 되는 조건들이 좀 많았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에 그 백악 브리핑에서도 뭐 4시간 만에 교량과 발전소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네. 했었고 세계 질서는 내가 잡고 있다. 나에게 다 덤벼봐라. 라는 강한 의지를 좀 보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 그날 또 상황이 또 보면 트럼프가 오전 9시에 그 초토화 작전을 또 위협을 했습니다, 한번. 근데 2시 정도 돼서 돼가지고 인간띠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예. 해요. 그 당시 보면 이란 국민들이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다리에 인간띠를 또 형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상당히 좀 두려움이보다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 트럼프가 좀 최근에 좀 산업 인프라를 공격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로에서 보면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이란 최고 지도부를 동시에 제거하고 군사력을 주로 타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침적인 무기들, 비대칭적 무기들은 아무래도 없앨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무게 중심을 이란 최고 지도부, 현재 생존해 있는 이란 최고 지도부들과 국민들로 이제 무게를 바꾼 건데 그게 먼저 충격과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의 비원이라는 이제 테헤란에 있는 비원 다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란의 랜드마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이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파괴시켜 버리고 이란 국민들의 충격과 공포를 주려 했지만 뭐 이란 국민들의 특성은 뭐였던 거죠?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14,000여 뭐 정도 되는 뭐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많은 이제 민간 사망자 2,000명 되죠. 부상자 200만 되고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가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적 프레임으로 단결된 문화인데 이걸 너무 강화하지 않았나고 생각됩니다. 예. 예.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 전쟁에서의 철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Unfortunately, the American people would like to see us come home. If it were up to me, I'd take the oil, I'd keep the oil, and would make plenty of money. And I'd also take care of the people of Iran, much better than they've been taken care of it. So hopefully it could be over with quickly. Again, there are lots of different alternatives. We could leave right now, but I want to finish it up.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번 그 휴전 결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자면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국 입장에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그 작전을 할 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화된 그러한 무기 체계는 아무리 공습을 통해서 해봐야 이제 파괴가 어렵고 그렇다면 더 군사작전을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는 준비를 하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미국은 자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큰 변동을 안 받을 거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갤런 4리터에 한 6불, 7불 정도 되면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1갤런에 4달러고 하는데 훨씬 높아졌잖아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 유가가 비싼 지역이긴 합니다만 6달러, 7달러 되는 거는 충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 주가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하는 그 숫자들이 네.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목표도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A-10 그
폭격기라든지 어떤 전투기들의 어떤 피해가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작전의 효용성에 대해서 큰 걸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저 국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빠져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제 그 출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참 잘한 선택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양쪽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떤 계기가 이게 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이라는 이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측도 이제 전쟁을 할 만큼 했다. 이란도 버텼다라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좀 두려운 마음이 크고. 최종 시한을 예, 앞두고. 최종 시한을 앞두고 더 이상 유엔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측을 보면 더 이상 트럼프의 탁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르그 섬도 50회 이상 타격을 하고 그럼 남은 타깃이 민간 에너지 그 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이란 측이 중동 어떤 그 인근 지역의 에너지 기업을 타격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동 전쟁이거든요. 그 국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수로가 빠지는 건데 그래서 계속 누워서 그 전화기만 보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할 만큼 했고 이란도 버틸 만큼 버텼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뭐 선전하고 저항을 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냥 그 버티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더하면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이란도 선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을 할 그런 유인이 충분한데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말폭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먼저 이니시티브를 잡는 이 부분에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적이니까 좀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제 이란에 전쟁 승리했다 뭐 이렇게 승리했다 뭐 얘기를 하겠지만 감수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양측이 모두 결단을 내려준 측면 그 부분이 작동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제 보도를 보자면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인지 능력과 관련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방식과 좀 맞물려서 그래서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보도는 계속 이어졌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골프를 치고 있었죠.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발언들이 상당히 오락가락하잖아요. 뭐 1분 전에는 뭐 이란이 정말 엄청난 국가다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1분 만에 또 말이 바뀌는 한 사례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뭐 건강에도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보면 트럼프 정말 이런 미치가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뭐 SS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뭐 트럼프가 정말 정신 이상인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란 전쟁의 시작의 어떤 결심 과정들을 좀 일부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더라고요. 뭐 댄 케인부터 해가지고 뭐 국무장관 루비오부터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정말 그 여러 가지 전쟁의 조건 중에서 오직 이란의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만 소멸시키면 내가 된다. 그것만 이제 얘기를 들었대요.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런 것도 듣지도 않고.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이 결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그 상대방의 어떤 전략가들의 어떤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전쟁을 결심한 거는 맞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독단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미국의 패배입니다. 이건. 종전은요. 내가 정치적으로 해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으로 지금 얻을 게 없어요. 정치적 지지율도 정말 바닥이죠. 이란은 얻을 게 많아졌죠. 결국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마지막에 결국 트럼프도 뭐 파키스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종전 조건에서 정치적 이득이 없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도 아마 지금 이제서 깨닫다는 거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냐라는 이런 이제 그 회의적인 그런
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뭐 승리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은 입장이 조금 이제 좀 달라 보이는데 이번 휴전 자체를 상당히 좀 반대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종전을 반대하는 사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이제 걸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반대를 좀 했었고요. 뭐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 지지율을 봤을 때는 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예를 들면 트럼프가 거의 3번이나 이긴 지역입니다. 그 뒤집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그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다 장악하지 못, 상하원을 어떤 이번 일을 잃게 되면 거의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해거스와 같이. 실제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예, 지금 민주당이 나오는데 지금은 예. 이제 과반이 안 되니까 예, 할 수가 없죠. 예. 예. 근데 중간선에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는 앞으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를 좀 잘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그 지금 뭐 전쟁 범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뭐 고발될 수도 있고 될 수 여러 가지 상황인데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가보면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노렸을까 얘기하면 뭐 다시 뉴욕타임즈 오늘 보도를 얘기하면 댄 케인이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번 작전은 완벽하다는 계획을 갖지만 댄 케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좀 허망한 계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계획을 가져오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댄 케인의 증언이 또 나옵니다. 예. 뉴욕타임즈 보도에. 근데 어차피 뭐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란 전쟁이 유대인의 어떤 로비라는 얘기가 지금 처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 노린 게 있죠. 결국은 왜 지금 전쟁 종전하면 안 되냐면 지금 그 저항의 축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레바논이 지금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레바논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이번에 없애려고 했지만 예. 지금 종전이 돼버리면 이제 완충지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했을까? 레바논 왜 쳐들어갔지? 라는 일을 다시 철군해야 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자, 그럼 사우디나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아파와 수니파 그동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를 가지고 그 이란이 얼마나 사우디나 걸프국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이번 기회에도 완전히 그 위협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트럼프는 미국 내부적 문제로 못 버티는 거고 그 우리가 전쟁의 동력이라면 뭐 3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대, 국민. 이 3가지 동력 중에 하나라도 동력을 얻지 못하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 트럼프는 국민적인 문제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져 저는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레바논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그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지금 휴전안에서 레바논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포함이 된다. 지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레바논 그 부분이 이제 그 보도에 보면 이란이 10개 항목 그 요구한 부분에서 마지막 항목이 레바논 무장 정파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중단한다. 예. 요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것이 이제 헤즈볼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저항의 축에서 가장 세력이 큰 헤즈볼라를 좀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항의 축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의 합의 요구 조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어떤 그 위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 동안 그 휴전을 합의를 했고 아직은 이제 그 10일에 만나잖아요. 네.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이제 헤즈볼라를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려서 최대한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있어서 원흉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국제사회를 갖다 볼모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반드시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휴전이라고 하면 뭐 발표하는 이 시점부터라든지 뭐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 휴전 합의안이 나올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받아들였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란에서 입장은 또 뒤늦게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휴전 발표가 처음에 알려진 이후에도 곳곳에서 또 이 폭격이 오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의 좀 의견 차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견 차라기보다는 이제 합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현상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 최대한 그 자기 유리한 그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다고 휴전하기로 했지만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휴전이 발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잖아요. 예. 이게 중재국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입장만 그 발표하고 이제 세부적인 걸 조율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0일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10일 날 만나니까 10일부터는 확실히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중재국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한 상황.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공습을 할 긴장감이 가능성은 좀 예, 있었네요. 아직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이전 휴전 합의의 중재국 들으신 것처럼 이제 파키스탄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협상 중재에 목을 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이란과 불과 900km 떨어진 최근접국으로 전쟁에 직접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수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주유소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름값이 40%나 인상돼서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랴부랴 뒤늦게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한 달 면제라는 파격 방안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번 중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 총장인 아심 무니르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국가 원수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앉아 있고 무니르는 조금 더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권력의 실권은 군부 실세인 무니르가 쥐고 있습니다. 자, 무니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니르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 작년에만 트럼프가 10여 차례 공개석상에서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 또 훌륭한 전사라고 추켜 세운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그 중재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좀 보십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겠죠. 아까 뭐 영상에 나왔듯이 파키스탄이 제가 알고 있는 아시아에서 유가가 가장 많이 급등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고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자체가 그런 이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뭐 이란하고는 문화와 종교적으로 친밀하고 미국과는 군사와 전략적으로 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충분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국가이긴 합니다. 뭐 중국이 역할을 했다 중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언론 보던 중국은 그쪽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아닌 것 같고 파키스탄 결정 역할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중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이란 측의 중재안에 보면 그 이란이 우리는 아직 탄도미사일 15,000발이 남아 있고 드론 45,000대가 남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파키스탄 중재자들에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미국에 전달했겠죠.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도 보면 지금 초반에 판단한 것 같이 그 지하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 무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 정말 그 이란이 지금 전쟁을 작전 한계점에 와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주 휴전을 제안한 SNS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특정 인물들이 같이 이제 태그라고 하죠. 그 공유가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요. 태그는 인물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위코프 중동특사 이쪽은 이제 미국 측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란 측의 인사들을 보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
그리고 이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렇게 3명이 태그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3명이 이란 측에서는 이 3명이 대화 협상의 중심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카운터파트를 다 태그를 해가지고 네.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측은 우리가 협상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거론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태그를 했다면 예. 이란 쪽이 대화를 하는 카운터파트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 사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굉장히 좀 마지막에는 강경 발언을 좀 하면서 네. 협상에 관여했는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혁명수비대하고 이제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세력, 그다음에 온건파라고 하는 국무부 외무장관이나 대통령 이 어떤 세 중에서 혁명수비대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에는 좀 거리를 두고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그렇게 실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에는 페제스키안 대통령, 그다음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뛰고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제 컨펌을 해서 이제 혁명수비대라 이런 쪽이 좀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제 온건파라고 알려진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네. 외무장관 이쪽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게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휴전 합의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로가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10가지 항목이 지금 보시기에는 미국이 다 받아들일 만한 항목이라고 보이세요? 먼저 방금 영상 지나갔지만 지금 이란은 좀 승전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란 국민들은 승전 분위기입니다. 내부적인 정치적으로 어떤 선전이라고 생각되고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예. 핵무기 또뿐만 호르무즈 여기 지금 화면 나왔듯이 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저희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제재는 다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재 해제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 피해 보상 지급을 이걸로 좀 회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군 철수 같은 경우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결국은 대부분 우라늄 농축 수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란이 지금 60% 농축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20% 정도면 가능합니다. 60%면 곧 93%. 무기급 우라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수용을 하는 게 좀 합리적 같은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과 우라늄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면 뭐 한다로 좀 절충이 좀 이루어질 걸로 예. 좀 생각됩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저 우라늄 농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러면 본인들이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우라늄 농축은 처리를 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트럼프 얘기를 저는 다 믿지는 않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우라늄이 없다고 했다 갑자기 생겨나고 하는 게 트럼프의 그동안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신뢰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 전쟁이 종전되면 과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서 오히려 미국 내부도 지금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란이 분명히 핵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불씨만 당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란도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란이 광활한 황무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란이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많은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많이 저지를 해야겠지만 과연 이란이 쉽게 핵무기를 개발 안 할까요? 지금은 당장 물러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번 전쟁으로 해서 이란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물론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이제 감시를 하겠죠. 근데 하여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도화선을 당겼다는 미국 내 비판도 있으니까
뭐 우량 농축에는 아예 뭐 농축도를 줄이는 걸로 합의하지 결코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예. 말씀 예. 좀 드려보면 예. 이란이 10개 항목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그 불가침, 배상, 그다음에 무력 중도, 저항의 무력 중도 중단 이거를 제하면 거의 다 핵 협상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통제권 요것도 있고 그건 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조율을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제재나 배상이 되면 굳이 이란이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경제제재가 풀리고 동결 자산이 풀리게 되면 네.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핵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그 검증받고 포기하는 이런 부분, 우라늄 농축 부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이전에도 전쟁 전에도 어느 정도 미국이나 IAEA 쪽으로 해서 반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양측이 거의 합의가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군사적 개발을 하기 위한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그 밑에 평화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부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축하는 권리. 그러니까 5% 미만. 이 정도는 우리가 평화적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하다가 저번에 15개의 그 항해 조건을 줄 때 네. 그 부분을 포함시켜 줬어요.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란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원래 우리가 전홍축으로는 20% 밑을 얘기하는데 그보다 훨씬 낮게 네. 5% 미만을 통해서만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만 쓰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IAEA의 어떤 그 사찰이나 통제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걸 하면 미국도 이제 한 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뭐 핵무기를 개발할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IAEA의 투명한 통제를 받고 하다 보면 합의가 가능하다. 그 부분은 이제 통제 가능하고 그 부분은 합의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2주간의 시간을 벌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일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할 텐데 구체적인 종전으로 가기까지의 여러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우라늄 용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세부 합의에 지금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돌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끝까지 목리를 불리는 그런 교활함을 보여줄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미국이나 이란 측 모두 10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접점을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통제권 유지는 미국이 못 받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란도 국제사회의 어떤 눈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의 미군 전투병력 철수하는 것 이건 미국이 못 받죠. 그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그건 받지 어려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핵 협상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어떠한 제재를 풀어주고 효과를 줄 건가. 근데 이번에 10개 항목 중에 의미 있게 봐야 될 거는 이란의 미사일 관련된 항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은 자유권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 못한다는 이란의 주장이 있었고 네. 그거를 고려해서 15개 미군 항에서 어떻게 되냐면 미거리 수량과 사거리를 제한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뭐 지난한 협상으로 갈 수 있지만 네. 크게 정말로 합의를 하고 이제 출구를 찾자고 그러면 미국도 얻을 수 있는 게 핵을 가져오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란도 어떤 제재를 풀거나 동결 자산이 풀리면 충분한 명분이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측이 얼마만큼 기싸움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난한 협상으로 갈 수 있다. 예. 의지에 달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난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지면 괜찮은데 정말 이제 가정하기 싫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협상이 틀어지거나 해서 양측이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겨서 다시 무력 싸움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전쟁은 전쟁 논점 관점에서는 종전이 돼야 됩니다. 예. 트럼프 자체가 정치적 이득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네네.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전쟁의 종전은요, 뭐 트럼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 국민의 어떤 여론에서 전쟁이 끝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과거에 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도 미국의 여론에서 끝난 것이고 아프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난 23일 날 2월 23일이죠. 마지막 이제 28일 날 전쟁을 최종 결심할 때 트럼프는 명백한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명확한 나의 정치적 목표 없이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들은 지금까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 트럼프의 실패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실패가 되겠죠. 이건 군사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